일본 찬양하며 한국 비난하더니 후회의 눈물. 은혜 잊은 우크라 한 무시하다. 대반전. 방산기업 전원 철수. 180도 태도 돌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그것은 자칫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 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29일 칼럼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60여 년 전 한국이 미국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과 비교되면서 이번에는 북쪽의 코리안이 또 다른 남해 전쟁에 들러리를 서는 상황이 됐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만일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남북의 코리안이 이역만리 유럽 땅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살상 무기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은 자칫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 남북한끼리 적대적 대립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현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구 언론, 특히 친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북한군의 참전을 크게 또는 미주알 꼬주알 상세히 보도하는 데서 우리는 마치 한국의 어떤 대응을 기대하는 것 같은 또는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층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며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전투적 차원에서나마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편을 든 것은 서방 민주사회 특히 미국과 맺은 연고를 고려한 일종의 우정출연이었다. 하지만 살상 무기 제공은 별개 문제다. 무력적 적대 행위, 즉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공히 나토 대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군을 살상할 수도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러시아 또는 러시아 국민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지난번에 북한과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푸틴은 이것이 곧 한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북러 동맹은 북한이 침공받았을 때의 문제이며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리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조로 말했다. 군사행위에 선행하는 것은 안보 외교이며 지금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안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트럼프를 두고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과 푸틴의 우호적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트럼프가 복귀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전면 달라질 것이다.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에서 올스톱이고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런 긴박하고 민감한 시점에 우리가 섣불리 살상 무기 지원 운운하는 것은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 군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육군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단독 보도했다. 그러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대책회의 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젤렌스키의 한 우크라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자시하지 않을 것.
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라고 칭하며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보대표단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 유럽연합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측 정보를 공유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 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정보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오반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며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양 정상은 북한의 군사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 인도, 재건 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오반국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 개건 칼럼,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전력 강화의 필요성.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무인기 전력 강화는 필수적이며 현대전쟁에서 무인기가 수행하는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면 이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실전에서의 경험은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방어체계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이 향상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장비와 기술을 받게 된다면 그 위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북한의 전투 능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인기 전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무인기는 장거리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북한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적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군사작전의 기초가 되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정찰은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작전이나 이동을 보다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정밀 타격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전쟁에서 정밀 타격은 군사작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정밀 타격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인기의 활용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용 효율성 또한 무인기 전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인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군사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작전보다 높은 작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인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여러 유형의 작전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군사작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인기의 활용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했을 때 무인기를 통해 즉각적인 정보 수집과 함께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군의 전반적인 작전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대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기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무인기 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군사 환경에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무인기와 같은 첨단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미래성장동력학과 개편을 통해 항공모빌리티 정비과를 신설해 무인항공기의 설계와 제작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모빌리티 정비과는 무인기 기술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무인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양성은 무인기 전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